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오늘장에 한마디 정리해서 해시태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장의 해시태그는 방향타로 설정하겠습니다. 지난 7월 말 FOMC에서 미국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25bp 인하였는데요. 이 당시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 성명 발표에서 낮은 실업률과 견고한 고용, 가계 지출의 회복세 등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한 것은 여러 가지 글로벌 경기 둔화 전망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다라고 밝혔었는데요. 미국의 노동시장은 견고하지만 기업들의 지출의 증가세가 완만해졌고 또 미국 내 인플레이션 연준의 목표치 2% 오랫동안 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해서 당시 진단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7월 FOMC 당시에 이번 금리 인하는 중간 사이클의 조정으로 장기적인 금리 인하의 시작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인하 사이클로 완전히 방향을 튼 것은 아니고 일단은 현재까지는 보험성의 금리 인하의 성격이다라면서 지켜보겠다라는 관점을 전달했습니다. 단기적인 금리 인하에 그치게 될지 아니면 의도치 않게 금리 인하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인지는 향후 경기 전망 또 위험 요소들에 달려 있는 것인데요. 자, 글로벌 경기 전망을 무겁게 하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위험 요소가 늘어나게 된다면 연준은 금리를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의 또 9월 FOMC에서의 어휘 선택, 단어 선택 하나하나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장은 그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나타날 것이고 방향을 내일장 결정하게 될 것인데요. 내일 만일 FOMC가 다소 실망스럽더라도 어차피 쉬어갈 타이밍입니다. 지수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9월 들어서 현재까지 주가의 상승세가 연일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단 이 거래를 제외하고 연일 양봉을 기록하면서 상승을 하면서 이달 들어서 지수 자체가 5%의 상승을 보였고요. 8월 초에 8월 6일에 저점을 찍었죠. 1891포인트 기준으로 해서는 190포인트가량이 상승하게 되면서 지수 자체 10%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한 차례 쉬어간 이후에 과연 지수 글로벌 정책 그리고 국내 정책 또 글로벌 협상, 실물 경기와 기업 실적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수 방향타 잡아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9월의 빅 이벤트, 9월의 FOMC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가 말고도 또 한 차례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국의 단기 금리 시장입니다. 미국의 초단기 금리인 하루짜리 레포 금리가 한때 간밤에 10%까지 치솟으면서 유동성 부족 발작이 일어났고 미국 연준은 2008년 이후에 11년 만에 처음으로 시중에 530억 달러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자금 시장에 긴급 수혈을 한 것인데요. 미국의 초단기 금리 지난주 금요일에는 2.14%까지 올라왔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 2.25% 그러니까 현재 미국 내 기준금리인 2%에서 2.25%의 상단 수준까지 올라가더니 현지 시간 17일 간밤에는 이를 넘어서서 폭등을 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연준에서는 환매 조건부 채권을 발행하면서 시장의 환매 조건부 채권을 시장에서 매입하게 됩니다. 530억 달러 규모는 우리 돈으로 63조 원 규모인데요. 월가에서는 연준의 대응이 하루 늦었다라면서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 연준이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통화당국이 채권을 매입하게 된다면 이것은 유동성이 그만큼 시중에 많이 풀리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KB증권은 오늘 미국의 초단기 금리 급등에 대해서 지급준비금이 빠르게 감소하게 되면서 이 같은 자금 시장의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라면서 연준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간밤 미국 초단기 금리의 급등 현상은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게 되면서 시중의 유동
유동성을 흡수하게 됐고 또 마침 분기 세금 납부까지 겹치게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급준비금은 은행에서 예금자들이 인출을 요구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 예금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자금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대차대조표 축소 과정에서 지준 규모가 줄어들게 됐고 감소하게 되면서 초단기 금리의 급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연준은 이렇게 해서 긴급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앞서서 뉴욕 연은에서는 그 조치에 대해서 예고를 한 바 있는데요. 지난 9월 3일이었죠. 지준이 추가적으로 감소하는 지급준비금이 추가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차대조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2025년에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KB증권은 연준 최근 들어서 기준금리 인하, 동결 같은 금리의 방향성 언급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유동성 통화 완화 기조에 대해서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이 금융시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것 말고도 연준에서는 통화적인 완화 조치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미중 무역 전쟁 같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당분간 글로벌적으로 초저금리 시대는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 시장의 의견들입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재정정책을 함께 내놓느냐도 현재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재정정책, 인프라 투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유망한 산업에 다양한 많은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방침이 실현되어야 이것이 또 주식시장의 방향타가 될 수 있을 것인데요. 오늘 장의 종목의 해시태그는 바로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 꼽아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정책입니다. 2022년까지 콘텐츠 산업의 정책 금융을 1조 7천억 원 규모까지 지원을 하고 또 5G 킬러 콘텐츠인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같은 실감형 콘텐츠를 지원하겠다, 키우겠다. 그리고 신한류를 활용해서 소비재 수출과 관광산업의 육성까지 노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엔터, 콘텐츠, 소비재, 관광 모두 동반해서 성장해야 할 우리 산업들일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콘텐츠 산업의 정책 발표 현장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하반기 글로벌 OTT 시장의 확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외에도 애플, 그리고 아마존, 디즈니, AT&T 등 OTT 서비스에 많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증권가에서는 넷플릭스 외에 OTT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생산하기 시작할 경우에 국내 콘텐츠들이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주가는 CJ E&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JYP 엔터테인먼트,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콘텐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과 JYP 엔터가 8월 6일 지수가 저점을 찍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상승하면서 40% 내외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CJ E&M은 17.8% 주가가 올랐습니다. 게임, 엔터, 드라마, 영화, 그리고 AR과 VR 등으로 확산되는 콘텐츠주의 성장세. 과연 정부가 점찍은 국가 경쟁력, 미래 먹거리, 그리고 우리 경제를 살릴 이 콘텐츠 산업 하반기에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파급력 있는 호재, 파급력 있는 기대감들 함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가 어제 오늘 올라가면서 파급력 있는 호재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 알아보겠습니다.